이 사람들은 무리한 태도로 논란이 됐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면 싫다고 하셔야 할 겁니다. 30초 상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기 싫어할 정도로 무리한 10명의 유명인사를 만나보겠습니다. 12. 테일러 스위프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테일러의 독재는 끝날 때가 됐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인간관계가 박살나는 과정을 양분삼아 사는 사람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2000년대 후반 테일러 스위프트는 음악계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러브스토리, 나, 22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국가에 가깝죠. 귀에 쏙쏙 들어오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들은 소위 말하는 가슴 찢어지는 일에서 영감을 받은 경향이 있죠.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금의 견우를 만든 노래에 영감을 주었다면서 전 연인들에게 몇 번이나 감사를 표한 적 있습니다. 톰 히들스턴, 해리 스타일스, 제이크 질레날 같은 사람들이 그녀의 팝송이 탄생하는 데에 한 몫을 차지한 바 있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좀 진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 애인을 비난하지 않고도 좋은 곡을 쓴 바가 있는데도 몇몇 곡들은 꽤 적나라하기 때문이죠. 테일러가 예전에 몇몇 가수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녀와 함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마도 그들이 얼마나 일을 못했는지에 대한 노래를 받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겠죠. 데니는 설거지를 안 했어.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주지 않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귀에는 쏙쏙 들어오잖아요. 9유. 러셀 크로우. 글래디에이터, 에스타이자 제우스 역할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속 신화, 세계의 새 얼굴이 된 러셀 크로우는 블록버스터급 출연료와 수많은 팬들로 가득한 탄탄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이 교황의 칼날은 꾀불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5년 러셀 크로우는 뉴욕의 머셀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핸드폰을 집어던지는 모습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러셀은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생각했고 보지도 않고 핸드폰을 집어던진 모양인데요.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이 사고가 결과적으로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는데 러셀의 무모한 성격을 드러내는 일화가 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2016년 그는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래퍼인 아젤리아 뱅크스에 대한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겁니다. 이 사건은 결국 뱅크스가 법정 밖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러셀이 이야기함으로써 정리가 됩니다. 러셀 크로우는 데뷔 초기 세트장을 엉망으로 만든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프로듀서였는 프로듀서의 조수가 돈을 얼마나 받는지 알게 된 러셀이 굉장히 분개하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프로듀서인 브론코 루스틱은 결국 강제로 프로덕션에서 빠져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래디에이터와 러셀 크로우를 사랑했지만 세트장에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본 것 같네요. 그가 최근에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황의 엑소시스트 프로젝트가 말해주는 것처럼 러셀 크로우의 커리어는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끔찍한 저예산 영화인데다가 제작에 참여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영화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8위. 톰 크루즈. 톰 크루즈가 액션 영화 스타이며 젊었을 때 할리우드의 마음을 몽땅 훔친 전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의 전 조수나 예전에 톰 크루즈와 함께 일한 적 있는 다른 스타들의 말에 따르면 톰 크루즈는 세트장에서 완전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이고 온갖 성질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이 성질머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폭발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의 전 매니저인 아일린 베를린이 톰 크루즈의 19세 생일에 생일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선물로 톰 크루즈에 대한 기사가 적힌 10대들의 잡지를 선물했죠. 근데 그게 톰을 자극했던 모양입니다. 톰은 자기 매니저에게 자신은 더 이상 10대 아이돌이 아니라 성인이라며 그 선물을 그녀에게 다시 던져버렸다고 하네요. 톰 크루즈의 분노는 그가 최근 탑건 시리즈의 시퀄 작품인 매버릭을 찍는 동안 또 한 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톰 크루즈와 스태프들은 아직도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실제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촬영을 해야 했습니다. 스태프들 중 한 명이 톰의 뻔뻔한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톰이 자신의 기체에 탄 사람들은 말도 하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퍼진 크루 멤버들 사이의 말들을 조합해보면 아무도 톰이 헬기에 타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합니다. 톰은 이전에도 자기의 영화 크루드를 잘라버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죠. 그와 미션 임파서블을 함께 찍은 스타가 세트장에서 톰이 이 다음에는 또 뭘 보고 화를 낼지 계속 무서워했을 정도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다음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찍어야만 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톰과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죠. 7위. 리한나. 1위는 무의리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녀의 팬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팬들 중 한 명인 리한나가 얼마나 쌀쌀맞은지 경험했던 자신의 동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직장 동료는 라디오 콘서트 백스테이지에 출리을입할 수 있는 공짜 티켓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직장 동료가 아이를 데리고 리한나를 만날 차례가 되었을 때 리한나는 메이크업 부스 안에 앉아서 얼굴도 보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어린 팬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했을 때 리한나는 근처에 있던 백스테이지 댄서들에게 자기 사인을 위조해달라고 했고 나중에는 영화 속 빌런처럼 그들을 쫓아내버렸다고 합니다. 내 사랑을 원한다고? 저리 꺼져. 2016년 리한나는 자기 자신이 몇 년 전에 한 시상식에서 직접 입었던 와일리 코요테 테마 드레스로부터 영감을 받은 옷을 입고 있는 어린 팬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녀는 샤프론박쥐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좋지 못한 의견을 업로드했습니다. 리한나는 이 포스트를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공유했고 수많은 팬들이 그녀에게서 멀어졌으며 한 명의 평생 남을 프롬 파티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리한나는 다음 세대의 위대한 팝TV 스타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사라져 라는 생각이나 하게 만들었네요. 6위. 모건 프리먼. 신의 목소리를 연기한 모건 프리먼은 그 스스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토론토에 있는 사이언스 센터에서 몰입형 아이맥 스크린에서 울려 퍼지는 모건 프리먼의 나레이션을 들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에 위안을 받겠지만 일부 여성들은 그가 자신의 악몽과도 같았다고 말합니다. 1991년부터 2015년 사이 모건 프리먼은 부적절한 행동을 이유로 몇 번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모건 프리먼, 마이클 카인, 알란 아킨 프리먼을 주연으로 하는 은행 강도 영화인 고잉 인 스타일의 제작에 참여한 조수 한 명은 그가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하고 거의 매일같이 그녀의 몸매나 옷차림에 대해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봐요. 그거 되게 징그러우니까 하지 말라고요. 아무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녀에 따르면 한 번은 모건 프리먼이 그녀의 치마를 걷어올리면서 속옷을 보여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모건 프리먼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이 이 조수 한 명뿐인 건 아닙니다. 나우 유시미, 이 제작 스태프 중 한 명의 시니어 멤버 또한 CNN과의 인터뷰에서 모건 프리먼이 그녀 자신과 다른 여성 조수를 몇 번이나 희롱했다고 말했습니다. 몸매와 옷차림에 대해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더 많은 예시를 계속해서 들려드릴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도 아낄 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건 프리먼은 변태예요. 눈치채지 못하셨을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그는 연기를 하지 않고 하고 싶어하는 일도 거절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휴, 참 이유를 모르겠네요. 5위, J.K. 롤링. 해리포터 덕후로서 이 부분이 항상 기분이 나빠요. J.K. 롤링은 엄청나게 사랑을 받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죠. 결과적으로 그녀의 시리즈는 7편의 굉장한 마법 영화와 불사조의 기사단으로 영화화되기까지 했습니다. 2020년 6월 롤링은 생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논평 하나를 리트윗합니다. 그 기사가 여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였죠. 그녀는 생이하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전? 연성? 여정? 뭐였죠? 라고 트윗했습니다. 이 트윗이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롤링은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적으면서 이 논쟁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아 트윗했습니다. 성별어상이라면 같은 성별끼리 끌린다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는 트랜스젠더도 있고 그들을 사랑하지만 성별이라는 개념을 지우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에 대해 의미 있는 토론을 해볼 자격을 빼앗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은 트랜스젠더들이 각자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삶은 여성으로 정체해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좋죠. 롤링은 진실을 말하고 그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가끔은 그럴 때가 있는걸요. 롤링의 이런 코멘트와 관점대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녀를 주목했고 해리포터 영화의 출연자들조차 트위터에서 그녀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면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지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아직도 신비한 동물사전 영화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트장에서 함께 일할 수 없게 되었죠. 자신의 작품이 자신 없이도 영광을 얻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4위, 로젠 바. 80년대 후반 로젠은 자신의 이름을 딴 시트콤에 출연했습니다. 할리우드의 대명사인 존 굿맨과 함께 근로자 계층 가족의 일상을 보여주는 시트콤에 출연했죠. 시트콤은 230편을 방영했고 90년대 중반에 종영했습니다. 2018년 이슈는 전반적인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듯 새로운 세대를 등장시켜서 재방영되었는데요. 이 시트콤 제작자들은 트위터를 했는데 이건 로젠에게는 아주 불행한 일이었죠. 로젠이 발레리 제넷에 대해서 그녀가 플래닛 오브 애플즈와 브라더후드가 아이를 낳는다면 발레리 제넷과 같은 것이라고 전 세계를 상대로 트윗한 것을 발견한 덕에 이슈는 결정된 지 몇 시간 만에 다시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로젠은 나중에 자신이 올린 트윗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미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죠. ABC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채닝 던지는 발레리의 트윗을 두고 혐오적이고 불쾌하며 모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젠 발레리는 나중에 자신의 트윗이 인종차별주의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농담이었을 뿐이라고 변명했는데요. 그 두 가지가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아직 어떤 스튜디오도 그녀를 고용하지 않았고 로젠은 그 이후로 침묵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위, 데이브 샤펠. 데이브 샤펠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코미디 장르를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스탠드업 코미디가 가장 웃기고 재미있다고 생각했고 더 너티 프로페서, 이나 로빈 후드맨 인 타이츠, 혹은 하프 백들 같은 컬트, 고전 영화 등 그가 맡았던 역할들은 데이브를 성공의 반열에 올려놓았죠. 그는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진정한 열정이 잠들어 있는 스탠드업 코미디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영화 출연을 잠시 멈추게 됩니다. 무대에 12년 이상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브는 시대에 맞추는 법을 아직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르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농담거리 삼기에는 너무 무례한 주제와 이야기들이 있기 마련이죠. 80에서 90년대에는 재미있었던 농담들이 잘 무르익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데이브는 그런 농담들밖에 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의 가장 최신 넷플릭스 스페셜에서 데이브는 LGBTQ+ 커뮤니티를 겨냥한 농담을 했고 따라하거나 볼 가치조차 없는 농담을 던졌죠. 그가 한 농담들이 너무 무례해서 그의 팬들마저 즉시 데이브에게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팬들이 그를 비난하는 와중에 넷플릭스는 오히려 이 개그맨을 보호하면서 그가 예술가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무리의 넷플릭스 직원들과 트랜스젠더 지지자들이 지지 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넷플릭스의 공동 CEO인 테드 세렌도는 이후에 자신이 이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 테드, 그랬나요? 그와 예전에 일한 적 있었던 어느 누구도 데이브와 가능한 한 거리를 두고 싶어 했기 때문에 데이브는 그 이후로 최근에 아무 데서도 캐스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위, 마이크 마이어스. 이 사람은 캐나다 사람이고 개그맨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무리한 짓을 할 수가 있죠? 알고 보니 그게 마이크 마이어스의 기본적인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마이크 마이어스는 웃긴 사람으로 할리우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팬들은 그가 미친 다혈질 인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디어 아울렛인 못된 스타들에서 바에서 우연히 마이크 마이어스와 마주친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진 적이 있는데요. 그 경험은 무슨 사랑의 전도사를 만난 것만큼이나 끔찍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나쁜 일은 없었을 정도로요. 이 팬은 마이크에게 다가가 엄청 팬이라고 하면서 술을 한 잔 사겠다고 했다는데요. 마이크는 내 술은 내가 살 수 있으니 내 다음 영화 볼 돈이나 아껴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일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그의 모습에 대해서 세트장 안팎으로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캣인, 헷, 영화에서 섯 이런 죄송해요. 이 영화 얘기만 하면 이상한 버퍼링이 걸린다니까요. 그와 함께 출연했던 에이미 힐은 마이크 마이어스가 그의 조련사 드레스를 트레일러와 일터 전체에 늘어넣어서 세트장에 있던 아무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했다고 했습니다.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그의 악명 때문에 할리우드에서 그가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없는 걸지도 모르죠.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그의 최근 쇼인 펜테비레이트 이전까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배역의 절반을 혼자 도맡아 해야 했는데요. 왜냐면 보세요. 아무도 그와 함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놈의 사랑의 전도사 때문일 수도 있죠. 진짜로 어쩌면 말이에요. 이거 약간 인종차별적인 걸 수도 있고요. 1위 제임스 프랭코. 제임스는 그의 아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를 추방하게끔 한 사람입니다. 제임스는 자신을 현실의 영화 제작자로 묘사하는 토미 와이조와 같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오리지널 스파이더맨 3부작에서의 해리 오스본 역할이나 그가 맡았던 다른 역할들은 그의 오랜 친구인 세스 로간과 함께하는 여러 작품들과 더불어 그의 오랜 성공을 보장할 것만 같았습니다. 트루스토리 속 사형 선고를 받고 자신의 비통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남자. 이 남자는 나중에 조나스 힐이 연기하게 되는데요. 이런 역할이 그에게 들어오면서 더욱 이런 성공이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아 보였죠. 하지만 제임스 프랭코는 손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특히 자신에게 연기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상대로 말이죠. 2018년 북부 할리우드에 있는 제임스의 연기 수업에 다니던 5명의 여학생들이 로스앤젤러스 타임스에 제임스가 자신들을 육체적으로 착취하는 데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제보했습니다. 이 중 2명의 여성은 제임스 프랭코를 고소했고 제임스는 합의를 통해 223만 달러를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제임스 프랭코는 더 데우스라는 HBO 드라마의 각본, 출연 및 감독을 맡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드라마는 끝까지 찍을 수 있었지만 어찌되었건 쇼 자체는 취소되었습니다. 팬들이 이 시리즈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대중들은 세스 로건에게 그의 오랜 친구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세스 로건이 런던에 있을 때 그의 스캔들이 그의 관계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세스는 가까운 미래 언제라도 제임스 프랭코와는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고 쉽지 않아 할 정도로 무리한 유명인사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경멸하는 유명인사들 중 우리가 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